정자의 질도 매우 중요하죠. 장내세균 구성의 이상 때문에 정자가 담고 있는 DNA의 완결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임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기의 건강까지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안녕하세요. 주영균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른들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성들, 정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남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남성들의 정자 수가 지난 50년 동안 약 50%가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은 2017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을 보면 1973년부터 2011년까지 서구 지역의 남성들의 정자의 어떤 양과 질을 분석해 봤을 때 실제로 정자 수가 59%, 약 60%가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을 팔로우했을 때 보더라도 정자 수와 정자의 질이 현재 좋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정자 수가 줄어드는데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환경의 변화, 현대인이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일 겁니다. 그 중에 또 특별히 좀 들어가면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물질들,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마치 호르몬처럼 어떤 내분비, 어떤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게 대표적으로 비스피놀 A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농약,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다양한 방부제 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 현대인의 몸에 들어와서 환경 호르몬 역할을 해서 그 남자의 호르몬의 어떤 밸런스를 깨트려서 정자 수, 그리고 정자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대인의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 흡연, 그리고 음식도 요즘에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우리 먹고 있다, 현대인들이 먹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정자 형성, 그리고 정자의 건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장내세균의 구성이 단순히 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내세균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 장축이란 것도 배워봤고 간과 장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재미있는 단어가 장고환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gut testis axis라고 하는데요. 결국 장내세균의 구성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환에 영향을 주고 즉 고환은 정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 내지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장고환축의 어떤 핵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장내세균 구성의 건강도를 얘기할 때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는 이 장내세균의 구성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인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져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직접 우리 장 환경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밸런스, 그 다음에 염증 조절 기능, 그런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줘서 장 환경이 고환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세균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 또한 고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배워왔던 단쇄지방산, 즉 섬유질을 좋은 균들이 먹고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또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좋은 단쇄지방산, 그 중에서 뷰티레이트 얘기했었는데 이런 뷰티레이트가 형성이 돼야지 고환의 건강한 상태가 또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디스바이오시스의 경우에는 뷰티레이트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정자 형성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우리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 같은 걸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물질이 세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산화 스트레스가 생긴다. 결국은 세포가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심플한 형태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자도 세포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정자의 건강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건강이라는 게 DNA에 대한 손상을 맞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궁극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 세포 안에 있는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반대로 항산화제는 좋은 쪽이라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는 DNA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정자의 질도 매우 중요하죠. 장내세균 구성의 이상 때문에 정자가 담고 있는 DNA의 완결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임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기의 건강까지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세균의 구성이 정자 건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증명이 잘 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하이팻 다이어트를 해서 아주 고지방 음식을 계속 섭취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한 축은 당연히, 한 그룹은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하겠죠. 고지방 다이어트를 계속한 쥐들의 경우에는 장내세균의 불균형이 유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장내 염증이나 만성 염증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혈중 내 독소 같은 것들도 증가하는 게 보여지고 그런 쥐들을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는 정자의 수가 감소되어 있고 또 정자의 운동성 또한 떨어졌더라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또 한편 반대도 있어요. 인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뷰트레이트, 단쇄지방산의 경우에 뷰트레이트를 섭취를 시켰더니 실제로 역으로 정자의 운동성이 증가하더라라는 그런 논문 또한 존재합니다. 즉 이는 장내세균 구성이 어떤 기전을 통해서 정자의 형성과 그리고 운동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 실험적으로 증명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2024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락토바실러스 이너스라는 그런 균이 정액에 있을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정제 운동성이 감소되더라라는 그 논문이 있고요. 또 2025년에도 그런 논문이 나왔는데요. 정액 안에 있는 균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임 치료를 받는 예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더라라는 그런 논문 또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남성 중에 정자는 있는데 그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6주간 섭취시켰다고 합니다. 6주 후에 살펴보니 정자의 운동성이 6배가 증가했고 산화 스트레스가 3.5배 감소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조절을 통해서 항산화 효과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런 정자 형성에 필요한 그 호르몬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세균의 구성이 정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장내세균의 구성을 떠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나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이고 또한 건강한 삶을 통해서 마음과 몸 둘 다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우리 장내세균을 건강하게 가꾸는 작업 또한 이 직접적으로 정자의 어떤 형성과 그다음에 건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이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현대의 남성들의 정자의 수가 현저히 감소됐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장내세균의 구성도 한몫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